데미안. 이 책은 한 문장 한 문장에 철학적 메시지가 가득해서 페이지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완독하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 속에 숨겨진 그림자, 즉 자아를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설은 10살 소년이 20살 청년이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다룹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싱클레어가 마주한 자아는 무엇인지,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읽으신다면 이야기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살 무렵의 싱클레어는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유한 집과 좋은 부모님, 평화와 질서, 양심과 용서, 사랑이 존재하는 밝고 올바른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집 문만 나서면 마주할 수 있는 하녀들과 견습공들, 시기와 질투, 시끄럽고 음침한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맞닿아 있어서 한 발짝만 뛰면 싱클레어는 언제든지 밝고 올바른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없던 오후, 싱클레어는 불량한 친구 프란츠 크로머와 어울리게 됩니다. 그 무리에서 이방인이 되고 싶지 않았던 싱클레어는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친 이야기를 지어내 자랑스럽게 떠벌립니다. 이 일로 인해 프란츠 크로머는 싱클레어를 협박해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싱클레어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도둑질까지 하게 됩니다. 모든 사실을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까 고민하지만 싱클레어는 그 갈림길에서 비밀을 간직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는 대신 프란츠 크로머에게 종속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로써 싱클레어의 밝고 올바른 세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라틴어 학교에 전학 온 막스 데미안은 그 또래보다 성숙하고 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속한 상급반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되고 자꾸만 데미안을 쳐다보게 됩니다. 하굣길에 데미안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눴는데, 데미안은 성경 수업에서 들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꺼냅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간단하게 해석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카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형인 카인은 농부였고 동생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형제가 하느님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하느님은 아벨의 제물만 좋아하였고, 이에 질투를 느낀 카인이 동생을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카인을 그 땅에서 추방하는 벌을 내리고, 그런 카인을 다른 사람이 해할 수 없게 이마에 표식을 새겨서 추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데미안은 카인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신의 저주를 받고 표식을 지닌 카인이 영웅이 될 수도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난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데미안의 해석을 부인하지만 싱클레어는 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고민에 빠집니다. 기존의 도덕적 가치와 질서에 도전하고 사회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로 카인의 표식을 인식하고 자신도 카인의 표적을 지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때 프란츠 크로머의 괴롭힘은 더욱 더 심해집니다. 싱클레어에게 누이를 데려오라는 불편한 요구를 합니다. 싱클레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압박과 두려움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벼랑 끝에 선 싱클레어는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데미안에게 이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후부터 크로머는 싱클레어를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크로머를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궁금했지만 데미안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알 수 없는 저항감과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두려움 등의 묘한 감정을 느끼며 데미안을 피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다시 밝고 올바른 세계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싱클레어는 아이에서 소년으로 성장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본능적으로 밝고 올바른 세계보다는 어두운 악의 세계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 데미안이 다시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수업 시간에 데미안의 자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 순간 싱클레어의 앞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렇게 수년 만에 데미안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어느 날 신부님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도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도둑 중 한 명은 죽기 전에 예수에게 회개하며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데미안은 카인의 표적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싱클레어에게 큰 혼란을 줍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도둑을 비겁하게 도망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도둑은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않은 채 죗값을 치른 용기 있는 자라고 해석합니다. 그는 또 선의로만 둘러싸인 세계는 거짓이며 위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므로 선과 악을 모두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악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악이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왜 악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이런 말들에 깊은 갈등과 불편함을 느꼈고 또다시 그와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데미안의 가르침은 싱클레어의 내면에 깊이 남아 그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데미안이 여행을 떠나고 싱클레어도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고향을 떠납니다. 이곳에서 그는 퇴학까지 고려될 정도로 불량한 학생이 됩니다. 당시 그를 괴롭히던 것 중 하나는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성에 대한 감정이 하나의 적으로, 파괴자로, 금지된 유혹으로, 죄악으로 그를 엄습해옵니다. 어린 시절 그를 괴롭히던 프란츠 크로머가 외부의 악마였다면 지금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내면에 잠재한 악마였습니다. 이런 고뇌의 시기를 겪고 있던 싱클레어에게 방탕한 생활을 종식시켜주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어느 봄날 공원을 산책하던 그는 매혹적인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녀에게서는 성적 충동을 초월하는 어떤 존경과 사모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건넨 적은 없었지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혼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고 그녀를 숭배하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완성된 초상화는 반은 남성 같고 반은 여성 같은 누군가를 많이 닮았습니다. 바로 데미안의 얼굴이자 점차 자신이라고도 느낍니다. 양성적이고 시간마저 초월한 듯한 데미안이 지향하던 세계와 닮았습니다. 싱클레어가 점점 데미안처럼 되어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싱클레어는 어느 날 새가 알을 깨고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그려 데미안에게 보냈더니 이런 답장을 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여기서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을 모두 가진 신을 뜻합니다. 싱클레어에게 아브락사스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내면의 갈등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또 방황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스토리우스를 우연히 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지역교회의 오르가니스트이자 신학자로 깊은 종교적 지식과 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에게 아브락삭스에 대해 묻습니다. 아브락삭스는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는 신으로 모든 대립적 요소를 아우르는 신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복잡한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피스토리우스와의 대화를 통해 싱클레어는 더 많이 성장했고 늘 자신을 타락한 존재로 생각하며 괴로워하던 싱클레어는 아브락사스의 존재를 통해 구원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따뜻한 어른이자 멘토였고 배울 게 많았지만 싱클레어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 그에 의존하지 않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싱클레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데 우연히 길에서 데미안을 마주칩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를 집으로 초대하며 그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미안의 집에서 처음으로 에바 부인을 만납니다. 에바 부인은 데미안의 어머니입니다. 싱클레어는 그녀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고 싱클레어는 우주를 초월한 신성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에게 본능적인 이끌림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끌림이 남녀 간의 사랑인지 혹은 지혜와 진리를 향한 갈망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현명한 에바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간청해서는 안 돼요.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그 자체 안에서 확신에 이르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더 이상 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끕니다. 싱클레어, 당신의 사랑은 나에게 끌리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나를 끌면 그러면 내가 갈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상대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에바 부인의 존재에 큰 위안을 느끼는 평온한 시간이 지나가고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전쟁이 곧 발발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전쟁은 현실이 되었고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참전하게 됩니다. 어느 날 주변에 떨어진 포탄을 맞아 싱클레어는 부상을 당해 쓰러집니다. 몽롱한 상태로 눈을 뜨니 옆에 데미안이 누워 있습니다. 서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데미안은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나는 떠나지만 네 안에 내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미안은 에바 부인을 대신해 마지막 입맞춤을 전하고 싱클레어는 잠이 듭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도 데미안도 떠나보내고 독립적인 주체가 된 것으로 책은 마무리됩니다.